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머니 버뮤다 삼각지대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머니 버뮤다 삼각지대가 무엇인지 아마도 궁금해 하시겠죠. 앞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제 입장에선 참 슬픈 이야기거든요. 결혼하면서 얻은 신혼집이 시댁과 가까웠습니다. 저는 정말 신혼집을 그 위치에 잡고 싶어서 잡은 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어렵게 대기업 이직하면서 아직 연봉도 높지 않고 중고 신입 위치였고, 반면 저는 오랜 기간 출판사에서 번역과 편집 일을 하며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죠.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제가 처음에는 집을 하겠다고 했으나 남편이 굳이 본인이 집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남자가 집 해오는 거라며 가짜는 자존심을 부려가며 구해온 곳이 세상에나 시댁 옆 그곳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다른 곳으로 정하자며 남자 여자가 어디 있느냐, 여건 되는 사람이 하는 거고 조건도 좋고 회사랑 더 가깝고 살기 편한 곳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하면서 회유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둘이서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놈의 가벼운 조동이 남편 고민이랍시고 시누이들에게 쪼르르 상담을 했나봐요. 그때마다 두 시누이가 눈에 불을 켜고 돈 더 번다고 유세 떠냐고, 벌써부터 그렇게 기를 죽이며 평생 어떻게 사냐고, 홀어머니 모시고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근처에 집 얻어서 살자는 게 무슨 죄 짓는 사람처럼 사람을 못 살게 구냐고, 벌써부터 그렇게 바가지 긁으면 남자가 집에 와서 숨이나 제대로 쉬겠냐고 난리를 치며 뭐라고 몰아붙이는데, 정말 사람 피 말라 죽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어차피 매매도 아니고 전세, 길어야 2년이다 시작부터 얼굴 붉히지 말자,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뭐 하며 시댁이 가까운 것 빼곤 다른 게 크게 불편할 게 없으니 조금만 참자 하고 남편 결정에 따르고 그 집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첫 시댁에 방문하는 날, 저는 진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집에 들어서서 신발 벗고 거실에 선 순간 나란히 앉아있는 세 모녀. 시어머니를 가운데 두고 좌측엔 둘째, 우측엔 첫째. 드라마처럼 저라고 그런 거 없었어요. 시댁으로 걸어가며 혹시나 실수할까봐 공수하는 손 위치, 절하는 방법 검색해보고 갔는데 no, 절 따윈 중요하지 않았죠. 돈 잘 버는 며느리가 사온 선물 좀 보잡시며 들고 온 쇼핑백과 선물 보따리를 낚아채듯 집어가는 둘째 시누이. 앉아보라는 소리도 없이 제가 들고 온 선물을 마구잡이로 풀어헤치더라고요. 나름 정말 고민하고 고민해서 사온 선물들이었는데 명품백 하나 없다며, 돈 잘 벌면 뭐하냐고, 지 몸에다 처바를 줄 알고 나눠줄 줄 모른다며 면전에 대고 욕하기 바쁜 시누이들.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께서 등짝이라도 한 대 쳐주실 줄 알았습니다. 뒤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면전에 대고 그렇게 말하는데 혼내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름 울먹이는 표정과 사슴 같은 눈망울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실망한 눈빛으로 선물들을 쳐다보시다가 이내 저를 앙칼지게 째려보시더라고요.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시댁은 씨댁이구나 하고요. 남편이 그제서야 누나들에게 여행 중에 와이프가 시간 쪼개서 엄마랑 누나들 생각해서 며칠을 고민해서 사온 건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냐고 한마디 하자 입이 대빨 나와서는 벌써부터 마누라 편든다며 삐죽삐죽거리는 시누이들. 정말 진짜 꼴보기 싫고 얼마나 얄밉던지 줬던 선물 다시 다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첫 방문이라고 집안일은 많이 시키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상 차리는 거 조금 돕고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식사 시간 끝나고 정리하는 것 좀 돕고 앉아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올 무렵 둘째 시누이에게 문자가 왔어요. 딱히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어서 좀 의아했죠.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핸드백 사진 한 장과 함께 계좌번호와 150만원. 다른 설명 없이 계좌와 금액?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내용인지 물었어요. 곧 엄마 생일이라 큰언니랑 내가 선물은 이미 샀다고.
하나뿐인 아들 결혼시켰는데 백 하나도 선물 못 받은 게 말이 되냐고. 혼자 다 내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우리가 옳게 생각해서 일부만 내라고 결정했다고. 금액이랑 같이 계좌 문자에 찍었으니까 그냥 입금하면 된다고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전화가 끊어지고 핸드폰을 손에 쥐고 톡톡 화면을 치며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이게 뭐지?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들은 거지? 신용 사기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도 혼수로도 뭐 백이나 그런 고가의 명품을 해드린 건 아니기에 그래 이번에 해드린다 생각하지 뭐 하고 입금을 하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업무를 보려고 하는 찰나 핸드폰 화면이 꺼지기 전 다가온 직원이 신우이가 보는 핸드백 사진을 봤나 봐요. 지난 시즌 제품 사시려고 그러는 거냐며 신상 나왔는데 사실 거면 신상 사시라고 하더라고요. 관심 없던 핸드백이라서 사진을 자세히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게 얼마짜리인지도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에게 넌지시 가방이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고가 명품까진 아니고 이번 신상이 150 정도인데 사진 속 제품은 재작년 제품이니까 아마 할인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아울렛에 가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며 자리로 돌아가는 직원. 오 마이 갓. 하늘이 노래지면서 이게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퇴근하고 사무실을 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가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마 직원이 사진으로 봐서 뭔가 착각한 거겠지. 그렇겠지 하면서도 찝찝한 이 마음. 어느새 저도 모르게 내비 목적지를 아울렛으로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평일 저녁이라 아울렛은 한산했고 저는 빠른 걸음으로 아울렛을 걸어다니며 가방 매장만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 가방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울렛 1층 중앙, 멋있게 진열되어 있는 문제의 그 핸드백. 그 핸드백을 쳐다보고 있으니 점원이 다가와서 재작년에 출시된 제품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다며 출시됐을 때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디자인도 클래식하고 블라블라블라 하며 떠들더군요. 점원의 말은 들리지도 않고 제 눈엔 30% 할인 표시. 막상 직원이 말이 사실인 게 증명이 되니까 찾아오지 말걸 하는 후회도 되다가 이걸 알아서 화는 나는데 또 따질 순 없고 치사하게 내가 이거 가격 찾아봤는데 그 가격 아니던데요 할 수 없고 답답한 마음만 커졌습니다. 진짜 뒤통수를 크게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기를 당해도 크게 당한 게 분명했고 남도 아니고 가족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니 이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창피하고 멍청한 나한테도 화가 나고 분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짜증은 머리 끝까지 나고 약 올라서 승질이 뻗치고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이불킥을 하며 뒤척뒤척 거리고 있으니 참다 못한 남편이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러냐고. 참 빨리도 물어보더라고요. 미련한 남편 같으니라고. 남편한테 솔직히 말을 하자니 집 문제 때문에 싸웠을 때가 생각나서 어차피 얘기해봐야 필터링 안 된 상태로 그대로 시누이들에게 전달될 테고 그 뒷감당은 내가 다 떠맡아야 하는데 괜히 말해봐야 뭐하나 싶어 물어보는 남편을 발로 밀어서 침대 밑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속았던 나를 탓하며 머리를 팡팡 치며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돌아 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끝내 억울함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억울했거든요. 시어머니 생신날 저녁 모임, 큰 시누이, 둘째 시누이의 가족 남편과 아들, 시어머니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 시어머님은 그 문제의 핸드백을 가지고 나오시지 않았어요. 내가 사기당한 그 핸드백. 돈은 돈대로 내고 왜 내가 산 걸 실물도 못 보는 것인가. 150이나 냈는데 아직까지 실제로 본 적 없는 핸드백, 징후 핸드백은 도대체 언제쯤 볼 수 있단 말인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도저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께 질문했습니다. 어머니, 시누이들과 함께 선물로 준비한 핸드백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오늘 그 가방 들고 나오실 줄 알았는데 왜 안 들고 나오셨어요? 저도 실물로 보고 싶었는데 라고요. 질문이 끝나자마자 큰 시누이는 먹던 음식이 목에 걸렸는지 콜록거리고 작은 시누이는 음식을 집던 중 차마 내려놓지도 못하고 젓가락에 잡채를 끼우고 양파를 휘 저어서 식탁 여기저기에 흩뿌리더군요.
당황한 채 벌떡 일어나 시누이를 쳐보고 있으니까 작은 시누이가 시어머니 대신 대답하더라고요. 그 가방 사서 줬는데 엄마 스타일이 아니어서 엄마가 원하는 걸로 바꿨어. 가방은 집에 있고. 며느리가 사준 첫 선물이라고 아까워서 들고 다니지도 못하겠다고 장 속에 꼭꼭 숨겨두셨대. 라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대충 얼버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급히 다른 얘기를 꺼내며 대화 주제를 바꿔버리더라고요. 뭔가 찜찜하고 당하는 기분이 강하게 들지만 그 자리에서 당장 따질 순 없으니 고개를 숙인 채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은 그저 지 와이프가 홀어머니 생신 선물 누나들과 함께 챙겼다는 거에 감동을 받아서 헤헤 거리고 좋다고 잘했다고 입이 귀에 걸려서 결혼 잘했다고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부쩍 쌀쌀해지고 최근 일이 서로 바빠 주말도 없이 일만 하던 중에 드디어 저희는 같이 쉬는 주말이 찾아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일하면서 뻐근해진 몸이나 풀고자 싶어서 온천 여행을 계획했고 오랜만에 둘이 함께 온천 여행을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린 게 화근이 되었을까요? 여행을 다녀온 후 시누이들의 불편 어린 연락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툭툭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오더라고요. 나이 드신 시어머니 생각은 나지 않았냐고, 둘이서만 여행 가니까 좋았냐고, 가족들이랑 함께 갈 생각은 하지 못했냐고, 멀리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걸어서 코앞인데 한 번쯤 물어볼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 어쩜 그렇게 매정하게 둘이서 몰래 다녀올 수가 있냐고. 일일이 다 대답하기도 그렇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음에 한번 같이 다녀오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날 큰 시누이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아무런 말도 없이 링크 하나, 풀빌라 펜션 링크 하나. 그리고 몇 시간 뒤 둘째 시누이로부터 영수증이 첨부된 메시지가 왔어요. 장은 우리가 봤어. 이건 우리 돈으로 계산 다 했어. 올케는 큰언니가 받은 풀빌라 예약해 1박 2일. 저 일정이나 그런 건 안중에도 없어도 이미 다 계획됐고 결정났어요. 다음에 한번 같이 다녀오자고 했다고. 그걸로 저의 의견은 반영된 건가 보더라고요. 남편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추진을 하셨다. 어쩌면 좋냐 했는데 그냥 주말에 어차피 스케줄도 없었는데 다녀오자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약하겠다고 링크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돈 내기 싫어서 지한테 연락한 줄 아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라고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냐 해봤지만 제가 가자고 했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런 말을 뭐하러 했냐고 되려 남편이 뭐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그런 말을 한 내가 미친 거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업무보다 더 버겁고 시집안간 노처녀 큰 시누이 뒷바라지하랴 작은 시누이네 가족들과 어색하게 시간 보내랴 더 스트레스 받는 주말을 보내고 쉬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가까운 데 사는데도 화분 좀 이쪽으로 옮겨보라고 저를 부르는 시어머니, 자기네 집 그릇 정리하는데 좀 도와달라 부르는 작은 시누이, 집이 가까우니까 주말다운 주말이 없어지고 진짜 몸이 너무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여유가 없어지고 일도 집중이 안 되고 더 행복하자고 결심한 결혼 때문에 지쳐가고 있더라고요. 근무 기간 내 월차도 연차도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일주일 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어요. 휴가 이튿날 큰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휴가 냈다고 들었다고. 젊은 여자들끼리 분위기 좋은 프랑스 레스토랑 같은 곳 가서 밥 먹고 기분 전환하며 스트레스 풀자면서요. 신우들 만나면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데 신우들끼리만 만나서 식사라니.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따 상태 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핑계를 대고 그냥 끊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저의 의견 따위는 없는 추진력만 좋은 신우들. 연락드리겠다는 저의 말은 무시한 채 열심히 더 알아봤는지 아니면 휴가를 낸다고 했을 때부터 준비한 건지 예약이 필수인 맛집을 용케도 3자리를 예약을 해서 가게 지도와 예약 시간 7시라며 가게 앞에서 보자고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약속 시간 7시 10분 전 큰 신우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아 잠들었다가 좀 전에 일어났다고 조금 늦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우들은 벌써 도착한 건지 천천히 준비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7시 10분. 언제 오냐는 신우의 문자에 먼저들 식사하시라고 답장했습니다. 그 후로 10분씩 번갈아가며 문자에 대는 신우이들. 묵묵히 답장하지 않고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으로 그 식당을 검색해 봤습니다. 제일 저렴한 코스가 1인분에 35만원.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이더군요. 더 가기 싫어졌습니다. 가지 못할 정당한 핑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엄마한테 갈 건데 엄마 발목 삔 걸로 해라. 자세한 얘기는 내가 가서 하겠다 하고 친정으로 출발했어요. 출발하고 5분 뒤 작은 신우이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심호흡을 하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목을 가다듬은 후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 저희 엄마가 심하게 넘어지셨나 봐요. 연락이 왔는데 병원 가셨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저 급하게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울먹이며 말했죠. 차량 가득 울리는 작은 신우의 목소리. 야, 그럼 여기 밥값은 어떡해? 여기 밥값이 얼만 줄 알아? 새어나오는 웃음을 꾸역꾸역 참으며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리지만 최대한 심호흡하며 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연기했습니다. 언니, 저 병원에서 전화 와요. 언니, 제가 이따 다시 연락 드릴게요. 라고요. 그 전화를 끊고 진짜 오랜만에 엄청 크게 웃었습니다. 진짜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말이죠. 요 근래 이렇게 시원하게 웃어본 적이 있었나 싶었네요. 2명의 신우이들 번갈아가며 보내는 문자를 답장하지 않고 냅뒀습니다. 처음엔 화를 내며 온다고 했으면서 왜 오지 않냐고, 장난하냐고, 시댁 식구들한테 장난치냐고, 가정교육이 아주 잘못됐다고 온갖 화를 다 내다가 밥값이 1인분에 40만 원이라고, 돈 없다고, 제발 돈만 보내달라고 빌다가 또 화를 냈다가 남편한테 다 얘기한다고 화를 내다가 아주 난리가 나더군요. 문자 답장하지 않고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신우이들이 요즘 내가 우울해 보인다고 비싼 밥 사준다며 만나자고 했는데 엄마가 다치는 바람에 약속 장소에 못 가고 지금 친정 가는 길이야. 내가 병원 가보고 다시 연락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그리고 형님들께 다음에 맛있는 거 사달라고 마음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좀 전해줘. 알겠지? 라고 말해놓고는 폰은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운전해서 친정에 도착을 했는데 친정 엄마는 큰일 난 줄 알고 혼자서 발 동동 구르며 걱정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이들이 밥 먹자는 거 도망칠 핑계가 필요했다고 얘기했더니 등짝 한 대 맞고 잔소리 조금 듣고 욕도 조금 듣고요. 오랜만에 진짜 푹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핸드폰 컸더니 남편한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연락 좀 달라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한숨부터 크게 쉬더라고요. 또 신우이들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길래 이러나 싶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장모님 크게 다치신 거냐고 묻고 별일 아니라고 이따 저녁에 올라갈 거라고 했더니 남편이 어제 그 식당 가서 결제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나들이 너한테 결제하게 하려고 지갑도 안 가지고 거기 갔었다고 하더라고. 당신 안 가길 잘했어. 아, 진짜 누나들이 나이 들더니 치매가 오려고 그러나? 정말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놀러 갈 때도 설마 하고 넘겼는데 어제 가서 결제하고 나니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런데 왜 그 돈을 당신이 결제를 했어? 우리가 밥 먹은 것도 아닌데? 라고 물었더니 그 돈은 매형한테 연락해서 입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그게 보통 금액이었어야지 말이죠. 여튼 남편은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집이 가까워서 더 똘똘 뭉쳐서 미쳐가는 것 같다고 전세 계약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자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계약 기간 끝나갈 때쯤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자고 어떻게 얘기 꺼내나 걱정스러웠는데 신우들 덕분에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됐네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으로는 아주 신우이들 덕을 톡톡히 봤네요. 정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신우이들도 뻘짓은 안 해오더라고요. 다들 왜 이렇게 한 번씩 당해야 정신을 차릴까요? 여튼 속이 후련했던 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